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옥스 잉글리시 원장 오군스입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아침부터 우리 어머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하는 목적이 바로 지금 대부분이 중학교 3학년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데 이제 내년이 되면 고등학교를 갑니다. 고등학교를 가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 내신 성적이 대학을 가는데 전혀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구나 알고 있죠. 아마 이것도 모르시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3년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물론 세부 특기사항, 세특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학생부, 생활기록부, 생기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교내 활동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학교 시험 성적입니다. 시험 성적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도 오늘 좀 이 설명의 과정 속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이 가는 고등학교가 좀 정해져 있죠. 현대고, 그 다음에 대송고, 방어진고, 그리고 문현, 화함. 물론 저기 멀리 남목고등학교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남목고보다는 지금 현대고, 방어진고, 대송고, 문현고, 화암고가 제일 대부분일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현대고등학교 1학년 영어시험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그 출제가 된 경향을 좀 우리가 알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면 우리 겨울방학을 좀 보람되게 보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오늘은 현대고부터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송고, 방어진고 이런 순으로 차츰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봅시다. 자, 우선 현대고등학교 영어 내신 시험을 좀 이해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대치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대구 수성구도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어머님들은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세요. 사실은 관심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우리 어머님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 제가 좀 더 전문가니까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 우리 아이에게 좀 더 좋은 영어 공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시면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시험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시험은 1학년, 자 여기 볼까요? 1학년, 2학년, 고3까지 있는데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 1학년 때 1, 2학기, 2학년 때 1, 2학기, 3학년은 1학기. 자, 총 몇 번의 시험인가요? 자, 총 5학기죠. 5학기. 5학기입니다. 5학기인데 한 학기당 시험을 몇 번을 칩니까? 우리가 중간고사와 기말시험 2번을 치니까 어떻게 본다면 시험이라는 건 10번을 치는 거죠. 10번. 10번의 시험 성적에 평균을 내어서 내신이 1등급이다. 아니면 9등급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텐데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좀 집중해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지필고사라는 것이 있고 수행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필고사는 우리가 익히 봐오던 시험지죠. 시험지에 시험을 막 치는 겁니다. 수행평가라는 것은 학교마다 좀 다르고, 자, 그리고 이게 내년이 되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매년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정한 틀은 좀 유지가 되는 편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요 한 학기, 1학년 1학기 한 학기를 100점으로 우리가 100%로 환산을 했을 때 중간고사 시험이 몇 프로냐? 30%가 되겠습니다.
기말 시험도 30%입니다. 요것도 학교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조금씩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수행평가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20% 수행평가, 그 다음에 영어 듣기, 단어 시험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되게 할 게 많은 것 같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예, 두 개 다 중요한 게 맞습니다. 두 개 다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아이들이 격차가 많이 벌어질까요? 예, 그것은 분명히 지필고사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시험이니까. 사실 여기 보시면 영어 듣기가 10%가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모든 학교가 어떤 영어 듣기를 치느냐, 교육청 영어 듣기라는 게 있어요. 어머님들 아세요? 예, 교육청 영어 듣기. 예, 교육청 영어 듣기. 사실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 중에 영어 공부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저와 함께 풀어보면 이거 20문제를 치는데요. 어머님들도 웬만하면 80점, 90점 이상 맞는 시험이에요. 우리 학원 아이들 교육청 영어 듣기 치면은요, 중학교 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거 거의 다 맞거나 한두 개 실수하는데 그 실수도 약간 집중력이 떨어져서 하는 거지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 듣기 10% 누구나 고득점이다. 그래서 여기서 등급이 갈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어 시험이에요. 단어 시험. 이 단어 시험은 사실 단어 시험이 어떤 학교는 공부만 하면 되는 학교도 있지만 사실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 시험이 내신 성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수행평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다 수행평가예요. 학교 선생님이 영어 수업 시간에 프린트물을 막 내줍니다. 그럼 그런 프린트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필기도 잘하고, 그죠? 막 찢어지지 않게, 분실되지 않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나머지 모둠 수업이라든지 뭐 발표 수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수행평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행평가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선생님 지시대로 잘 따르고 그냥 숙제만 잘해가면 어느 정도는 점수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 수행평가를 만약에 100점으로 봤을 때 A는 100점을 주고 B는 0점을 준다? 이런 선생님들 계실까요? 안 계십니다. 웬만하면 100점, 90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단어 시험을 제외하고는 수행평가와 영어 듣기에서는 얼마나 성실하게 잘 챙겨가느냐가 관건이지 이것 때문에 격차가 많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가 있는 고등학생 이런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 이미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이 서술형 시험까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등급을 갈라놓고 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전에 우리 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아직 이거 등급에 대해서 잘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중학교까지는 어때요? 중학교는 영어 성적이나 뭐 국영수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A, B, C, D로 나뉘잖아요. 뭐예요? 그냥 90점만 넣으면 어때요? 90점 넣으면 한 반에 25명 중에 90점 넘는 아이가 25명이다. 그럼 모두가 다 A가 되는 시험이잖아요. 즉 절대평가죠. 그런데 고등학생부터는 뭐다? 네, 상대평가가 되겠습니다. 상대평가. 예, 전쟁이죠, 전쟁. 여기 보시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현대고 1학년이 이제 몇 명이냐면 194명입니다. 194명. 현대고 1학년이 194명이에요. 저것밖에 안 되나. 아이들이 정말 많이 줄었죠. 예, 사실 좀 학생 수가 많으면 1등급을 맞기가 좀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좀 적어지면 1등급 맞는 게 어렵죠. 여기 보시면 1등급이 4%예요. 4%. 4%로 끊어내는 겁니다. 그럼 4%면 몇 등까지냐? 194명이면 7등까지가 바로 1등급. 그리고 11%가 이제 누적으로 갑니다. 2등급이니까 8등부터 전교 21등까지가 2등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내신 국영수가 2등급만 돼도 소위 말하는 스카이는 좀 학생부 교과나 이런 것들로는 좀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자, 그러면 7등 안에 들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194명 중에서. 예. 그리고 22등 넘어가면 이미 3등급이에요. 예. 45등 넘어가면 4등급 이렇습니다. 예. 정말 좀 잔인한 시험 제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등급 이런 식으로 나뉜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점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어 시험을 90점을 맞았어. 되게 잘 친 거야. 중학교 때는 A야. 하지만 고등학교 가니까 내가 등수가 90점 맞았는데 46등이야. 4등급 되시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상대평가라는 거 꼭 이해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현대고 우리 학교에 교재를 어떤 걸 공부하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예, 중학교 때는 뭐만 보면 되나요? 교과서만 보면 됩니다. 예, 중학교 시험 범위는 교과서 1과 2과 3과, 예를 들면 중간고사가 이게 끝이에요. 교과서 1, 2, 3과. 그 본문 내용도 짧고 교과서 1, 2, 3과만 열심히 달달 외우고 본문 암기만 하고 문법 조금 공부하면 웬만하면 다 90점 이상 맞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벌써 책이 몇 권인가요? 책이 여기 보시면 일단은 대성고는 여기 교과서가 있습니다. 지학사 교과서를 쓰거든요. 지학사 교과서 하나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복합파워라 그래서 EBS 영어 단어장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바라 유형이라는 요거 독해 교재까지 봅니다. 거기다가 또 뭘 보죠? 예, 우리가 3월 들어가면 모의고사를 칩니다. 모의고사 45문제 중에서 영어 듣기는 빼고 모의고사 28문제, 28문제의 영어 독해 지문, 요거까지 다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시험 분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중학교 교과서 우리 1과부터 만약에 10과까지가 있다. 그러면 어떤 교과서는 이제 8과까지도 있고 어떤 교과서는 10과까지도 있는데, 그러면 이 교과서 1, 2, 3과가 아니라 이 시험 범위가 한 이 교과서 전체보다도 많아요. 즉 중학생들의 영어 시험 범위에 고등학교 영어 시험 범위는 적어도 3배에서 4배 정도가 된다. 굉장히 범위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책을 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부교재를 본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라는 것도 변형이 되어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실제로 여기 시험을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간고사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복합파워라는 단어장이 있었고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복합파워에서 7문제, 교과서 12문제, 그 다음에 부교재 9문제. 우리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이제 모의고사는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모의고사까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중간고사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교재를 가지고 시험을 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느냐, 뭐 이것도 좀 아셔야 될 텐데요. 그리고 얼마나 어려우냐인데요. 사실 우리 중학교 때 우리 아이는 공부를 좀 했어요. 단어를 외웠어요. 그랬어요. 여기 지금 학생들도 있는데 여기 단어 한번 읽어보십시오. falsify, inflect, afflict, fraction, gratify, humility. 이 중에서 과연 몇 개나 아시냐고요. 예. 엄마 나 지금 여기서 하나도 모르겠어. 예. 어떨까요? 지금 여기서 단어를 하나도 모른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범위에 이런 영어 단어가 몇 개가 들어가나요? 몇백 개가 들어갑니다. 몇백 개가. 시험 범위에 몇백 개가 들어가는데 과연 시험 기간 3주, 4주 만에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 단어 몇백 개를 어떻게 외우냐고요. 어떻게 외우냐고요. 예, 정말 우리 아이가 단어를 뭐 2, 3주 만에 몇백 개를 외울 수 있다. 그 외울 수 있는 단어도요, 단어의 난이도가 있어요, 사실은. 좀 쉬운 단어들은 쉽게 외워지지만,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미리 외워두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현대고 지원했다.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복합파워 이 책 사는 거죠. 사서 미리 시험 범위가 다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게 만약에 책이 챕터 40까지가 있다 그러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분명히 챕터 10까지일 거예요. 그죠? 예, 1년에 걸쳐서 공부하니까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몇백 개의 단어를 미리 열심히 외우는 거죠. 이걸 공부하면 어때요? 내년 3월에 치는 모의고사까지 공부가 되는 거니까 일석이조죠. 아시겠죠? 예, 단어장 현대고를 내가 지원했다. 예, 단어 교재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방학 때 EBS 복합파워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마치 좀 책을 자랑하는 사람 같네요. 이거 사서 열심히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년 3월, 내년 4월, 내년 4, 5월에 치는 중간고사 시험 대비가 되는 겁니다. 1등급으로 내가 한 걸음 먼저 나아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한번 그 중간 기말 치는데 제가 실제로 시험지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EBS 복합파워 단어가 이게 30일가에서 50가 과당 30개니까 600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단어 시험 범위가. 이걸로 수행평가도 하고요. 지필시험에도 나와요. 그래서 현대고는요, 물론 다른 것도 제가 좀 분석을 하겠지만 현대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예요. 단어. 문법보다도 오히려 단어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반드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정보를 가지고 가셔도 오늘 여기 설명에 온 보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자바라 유형이라는 독해 교재가 있습니다. 나온 지 상당히 좀 오래된 교재예요. 자바라 유형이. 예. 교재는 좀 괜찮습니다. 제가 봐도 뭐 이 정도면 보통 스탠다드한 교재예요. 사실은 그 학교에서 왜 이렇게 부교재를 보냐면은요. 학교 교과서는 내신 위주지 이게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의고사를. 근데 앞으로 좀 정시도 좀 확대된다라는 말도 있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1등급을 갈 거냐 그런 취지에서 유형별 독해, 즉 모의고사 대비용 문제집이에요. 문제집인데 이렇게 영어 지문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온 문제를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실은 독해 문제인데 이 독해 문제를 어떻게 낸다? 문법 문제로 냅니다. 학교 교과서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모의고사 변형도 마찬가지고 부교재 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내는 시험이 바로 어법이에요. 어법. 뭐 고쳐 쓰라 어법을 문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1, 2, 3, 4, 5에서 하나 고르면 돼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고르는 게 아니에요. 고르는 게 아니고 어때요? 잘못된 것을 모두 고쳐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예. 소위 말하는 그 운빨로는 맞출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현대고든 대성고든 방어진고든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단어라고 했죠. 두 번째가 뭘까요? 문법입니다. 어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법도요, 제가 좀 더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순히 그냥, 공식적인 문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문법을 공부해서 어떤 영어 문장을 주면 그 영어 문장의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실력까지 가야 되고요. 또 반대로 한글을 적어주면 이 한글을 영어로 옮겨서 문법에 맞게끔 적는 그런 서술형 문법을 공부를 하셔야 이런 문제들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교과서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과서인데, 교과서는 사실 교과서를 뜯어보면 안에 뭐 실용문이라는 건 뭐 이렇게 다이얼로그, 영어 대화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 듣기라든지 아니면은 모둠 수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제로 이 교과서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겠죠. 그런데 전국의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이렇게 좋은 걸 하나도 쓰지 않아요. 오로지 여기 안에서 뭐만 쓴다? 여기 본문
본문. 이게 본문이라고 있어요. 교과서 본문. 이게 본문은 사실 한 과의 본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본문을 가지고 거기서 문법 내고 어휘 내고 순서, 주제, 내용 일치, 글의 요약 등 다양하게 문제를 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교과서 본문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 잘 쳤다. 좋아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기라는 것도 내용의 한계가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 본문의 길이는 중학교 교과서 본문의 길이의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교과서가 1과부터 3과가 시험 범위였는데 중학교 때는 1과부터 9과, 우리 아이 보고 너 1과부터 9과까지 중학교 교과서 본문 암기해봐. 암기 못합니다. 암기 못합니다. 예, 그러면 암기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암기할 필요가 없죠. 물론 암기를 하면 좋겠지만 왜요? 왜 영어 지문이 이렇게 쓰였는지 문장의 구조, 어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면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머님하고 이렇게 설명이 하는데 내가 하는 말들을 지금 대본을 다 암기해서 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거를 말해서 오늘 이 어머님들에게 고등학교, 특히 현대 고등학교의 내신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들어오니까 그냥 이렇게 술술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암기하는 시대는 지났다. 예, 그래서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된다? 처음에 우리가 단어학습, 그 다음에 문법, 세 번째 뭐죠? 어떻게 하면 교과서 본문을 효율적으로 내가 암기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현대고등학교 내신 내신 시험이 어떻게 영어 시험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머님들에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예,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되게 좀 부담스럽죠. 실제로 고등학교 영어 시험이 아이들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조건으로 공부를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1학년 첫 번째 시험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좀 만회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사실 달리기와 같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처음 출발 스타트가 늦어버리면 만회하려면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옥스 잉글리시, 예비고 특강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서 이건 광고입니다. 미리미리 전문가와 함께 공부를 준비하시는 게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 성공하는, 학교 시험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저의 이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